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먼저 조여오는 분 계십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왜 그 말 한마디를 못 해줬을까?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미안한 기억은 왜 더 또렷해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인 당신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함이 크다는 건 그만큼 책임지려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자식이 힘들면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자식이 불안해하면 내가 부족한 부모 같고, 자식 인생이 마음에 안 들면 내 죄 같아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시절의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날들,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최선이었던 시간들. 그때의 당신에게 지금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식에게가 아니라 그 시절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요즘 절에 오시는 분들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묘하게 변해요. 우리 애는 잘 커져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흔들리고 말끝은 작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명절에 자식들 올라오면 괜히 미안해지는 거 말입니다. 밥상 차릴 때도 용돈 쥐어줄 때도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한 할머니가 절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계셨어요. 스님, 자식 키워놓으니까 속은 편한데 마음은 안 편하네요. 내가 더 잘해줬으면 애들이 더 잘 살았을 것 같아서요. 혼자 키우느라 정신없었대요. 밥은 먹였지만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고 학교 준비물도 못 챙겼고 아플 때도 약 사다 주고 출근했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미안함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과거가 마음을 건드리는 거라는 걸요. 우리 부모 세대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자식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텔레비전에서 자꾸 말합니다. 사랑을 표현하세요. 칭찬으로 키우세요. 그럼 우리 부모들은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는데 부모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가 초등학교 때 숙제 검사 한 번 안 해줬어요. 맨날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애가 술 먹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숙제 검사가 뭐가 어렵나 싶은데 그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애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부모의 미안함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돌아가서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 더 잘해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어요. 피곤했고 돈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아마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게 그때의 최선이었으니까요. 부모의 미안함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안함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지금도 편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애들 어릴 때 회사 일 핑계로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애들이랑 놀아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다들 바빠요. 나도 그랬으니까 뭐라 할 수가 없죠. 근데 쓸쓸해요. 미안해하면서도 관계를 회복할 용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먼저 연락하겠어 라는 생각에 더 멀어져요. 미안함은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리를 만듭니다. 왜 미안함을 놓지 못할까요? 놓으면 자식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미안해하지도 않으면 무책임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미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닐까 하고요. 자식은 부모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주는 부모를 원해요. 그러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인정해야 해요.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나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미안함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보입니다. 자식도 이미 다 컸고 자기 삶을 살고 있고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걸요. 자식은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편안하게 살아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부족했지만 그게 내 전부였다. 미안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안함을 놓는 게 무책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안함을 놓아야 자식과 편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자식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실한 부모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때 나는 그만큼 잘 살았다. 그러면 이 미안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미안함은 죄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지어 먹이고 도시락 싸주던 날들 말입니다. 손이 꽁꽁 얼어도 빨래하고 밤늦게까지 바느질하고 아이 학비 마련하려고 품팔이도 마다 않던 그 시절요.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그 와중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숙제 챙기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시절 부모들에게 자식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애들은 달라야 한다.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려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자식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 마음을 안아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밥이나 먹으라고 했던 것, 아이가 울어도 남자가 그렇게 운이라고 했던 거죠.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들은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일로 표현했어요. 밥 차려주고 옷 빨아주고 등록금 마련해주는 게 사랑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랑 눈높이 맞춰서 대화하고 사랑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서 미안해지는 겁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부족한 부모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한 부모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그 방식이 지금과 달랐을 뿐입니다. 그 시절 부모들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새벽같이 밥 짓는 것, 겨울에 찬물로 빨래하는 것, 자식 학비 마련하려고 몸 사리지 않는 것.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사랑해라는 말은 안 했어도 매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온 몸으로 자식을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요즘 방식이 정답이고 우리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방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아이 말을 더 들어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급했던 시대의 부모들은 생존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 미안함의 정체는 이겁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그게 미안함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도 이제 다 컸습니다. 자식도 세상을 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부모 노릇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도 됩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해도 돼요. 미안함은 죄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더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기억으로 남은 것뿐이에요. 그건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안함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며칠 전에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스님, 애들이 왔다 가면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딸이 명절에 찾아오면 어머니는 매번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잘 못해줘서라고 합니다. 딸은 처음엔 괜찮아요 라고 했대요. 근데 몇 년째 반복되니까 듣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엄마, 그만 미안해 하세요. 딸이 그렇게 말해도 어머니는 멈추질 못해요. 그럼 딸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연락이 뜸해지고 어머니는 내가 잘못해서 애가 안 오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안함이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가 생겼대요. 손주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아보려다가 말았답니다. 내가 너희 아빠 어릴 때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데 손주를 안겠니? 아들은 할 말을 잃었대요. 아버지가 손주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아버지는 또 과거를 꺼내서 자신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계속 미안해하면 자식도 편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은 지금 여기서 부모와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 답답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는데도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미안함이 사실은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걸요. 부모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안해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자식은 부모가 편하게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자식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라고 100번을 말해도 부모는 듣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부모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식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애가 결혼하고 나서 집을 잘 안 와요. 내가 못해줘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딸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가 자꾸 미안해 하셔서 집에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머니는 딸이 과거 때문에 집을 안 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계속 미안해해서 딸이 집에 오기 힘들었던 겁니다. 부모가 과거를 놓지 못하면 자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미안함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미안함을 놓아야 관계가 편해집니다. 진짜 책임은 지금을 잘 사는 겁니다. 자식 앞에서 편하게 웃고 지금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갖는 것. 그게 진짜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용서해야 관계도 숨을 쉽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편안한 부모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그랬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비로소 자식과 편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그냥 자식 눈을 바라보면서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자식이 원하는 겁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편안한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스님, 그럼 정말 과거를 놓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부모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완벽한 부모는 없었어요. 모든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완벽했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부모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왜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나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남은 용서하면서 자신은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자식이 실수하면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는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식에게는 완벽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절의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 역할입니다. 그때 나는 피곤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때 나는 돈이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때 나는 배운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그 시절의 최선이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육아책도 보고 전문가 상담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자신을 책망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는 놓으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놓는다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지금을 잘 사는 게 진짜 책임이에요. 자식에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편안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그냥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절에 오셨어요. 스님, 저 요즘 참 좋아요. 애들이랑 통화할 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맨날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애들 이야기 들어주고 웃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냥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 할머니 얼굴을 보는데 참 밝아 보였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지금이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해도 된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미안해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수고하셨어요. 남은 시간은 미안함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채우세요. 자식과의 시간도 사과가 아니라 담소로 채우시고요. 그러면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아빠, 요즘 편해 보여서 좋아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단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만큼 잘 살았습니다.